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며느리에게 아들이 아니면 수술하라고 하던 시모가 아들 부부에게 응징과 외면을 당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0년 된 30대 후반 7살, 4살 두 딸아이 엄마입니다. 이런 거 어디라도 적어두어야 할 것 같아서요. 남편과는 선보고 11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결혼할 당시에 저희 집에서 집을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시댁에서 예단만 잘 보내라고 해서 현금으로 1억 보내고 단 1원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예단비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에 대해 마음이 없으신 상태로 1억 보낸 것이었고요. 시댁 친척분들 이불과 한복 등의 비용으로 6천쯤 들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이 비용을 따로 달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시댁에서는 집을 해주셨습니다. 당시 6억 7천짜리 아파트로 38평형이었어요. 혼수 목록 주셔서 혼수만 약 1억 들었습니다. 혼수를 준비할 때 목록이 구체적이고 많았습니다. 브랜드 모델명까지 적어주신 가전도 있었어요.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남편에 비해 돈이 적게 들었고 서로 원한 결혼이라 저희 둘 다 불만은 1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해간 것이 남편 쪽에서 해온 것보다 적긴 했지만 저희 집에서 못하는 형편이라 못해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기우는 결혼을 한 것은 아니라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는 결혼식을 1월에 했습니다. 결혼식을 한 후 얼마 안 되어 설에 시부모님이 친척분들 앞에서 예단을 적게 해왔다고 면박을 주시듯 말씀하셔서 집에 돌아와 혼자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왜 우냐고 묻기에 부모와 아들을 이간질시키는 것이 될까봐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부부간에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남편이 저를 설득해서 사실대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때 시부모님에게 화가 많이 났지만 자기 앞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당장 따지고 들면 시부모님이 그런 적 없다며 잡아떼면서 저와 남편이 오히려 없던 죄까지 뒤집어 쓸까봐 별 얘기도 못하고 넘어갔어요. 의도치 않게 스타트가 잘못 끊어진 셈이었죠. 제가 큰애 임신했을 때 성별이 나올 즈음에 시어머니가 오셔서 당신이 잘 아는 병원에 가자 하셨습니다. 별 생각 없이 따라갔더니 딸이라고 병원에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둘째 바로 준비하라 하시며 가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따위 개소리를 뱃속의 아이에게 듣게 만든 제가 엄마로서 정말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도 어리고 순진해서 아무 말도 못한 것이 지금도 큰아이에게 미안할 정도예요. 저희는 첫아이는 딸을 원했고 원하던 대로 딸을 낳고 나서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둘째는 아들을 원했지만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큰아이도 예뻐 죽겠는데 또 이번에는 얼마나 예쁜 딸아이가 나올까 하며 마냥 기대만 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두 딸아이의 애교에 행복 만땅이고요. 큰아이 낳던 날에 시어머님이 꽃바구니를 하나 보내셨는데 문구가 둘째는 아들이길 기원한다 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이 낳고 누워있는 병실에서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해서 소리 지르면서 싸웠어요. 이렇게라도 남편이 나서주어서 조금 마음이 풀리기는 했지만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이 정말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바람대로 첫 번째 딸을 낳고 두세 살 터울로 둘째를 낳기로 남편과 계획을 세웠는데 조리원에서 나온 날부터 시어머니는 고기 먹지 마라. 내 신랑은 고기만 먹여라. 넌 채소만 먹어라. 새벽 4시에 머리를 돌려서 해라 등등 수치스럽고 너무도 과한 간섭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얘기들을 저와 둘이 있을 때나 전화로만 하셨어요. 참다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더니 남편과 시어머니의 2차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대놓고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제 편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하려는 사람이었기에 남편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시어머니께 잘 하려 노력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많이 해봤습니다. 남편은 삼남 1녀 중 막내예요. 시어머니도 딸 셋을 낳다가 얻은 아들이니 남편을 낳고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거기에다 신우들도 결혼을 하고 딸만 둘 셋씩만 낳으니 아들 손주가 많이 보고 싶으셨겠지요. 제가 시어머니의 입장이었더라도 손자를 열렬히 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께 잘 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성별이 나왔을 때 어머님께 딸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수술 가능한지 알아보라 하시더군요. 이 말씀에 시어머니를 이해해 보려는 제 노력과 잘하려는 마음 모두 접었습니다. 큰아이에 이어서 둘째 아이도 뱃속에서 이런 개소리를 듣게 만들었으니 둘째 아이에게도 정말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날 큰아이를 재우면서 한참을 울었네요.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큰아이와 뱃속의 둘째가 말을 알아들을 나이는 아니지만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막대먹은 말을 우리 아이들이 듣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제 마음을 얘기하고 남편과 상의를 해서 1년에 명절 2번만 시댁에 가고 그 외에는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수술 가능한지 알아보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화가 많이 나서 시부모님과 평생 연을 끊겠다고 했지만 제가 오히려 남편을 설득해서 명절에는 찾아뵙자고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친가에는 왜 안 가냐고 물어볼 때 할 말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토해내듯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와 그에 못지않은 시아버지가 어른답지 못해도 지금은 사람 같지도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남편을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분들이니 완전히 연을 끊고 사는 것은 저희가 잘못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렇게 안부 전화도 하지 않고 명절에만 찾아뵙게 되니 시부모님도 기분이 나쁘셨는지 저희에게 연락을 전혀 안 하시고 명절에 시댁에 가도 저와 남편뿐만 아니라 우리 딸아이들마저도 투명인간 취급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명절 아침에 가서 차례만 지내고 밥도 안 먹고 곧바로 시댁에서 나왔고요. 저희가 시댁에서 나올 때에도 밥 먹고 가라는 한 말씀 한마디 못 들었네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시어머니께 슬슬 전화가 오더군요. 처음에는 저희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는 무덤덤하게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고 종종 통화를 하다 보니 마음이 어느 정도 풀렸어요. 시어머니는 아니나 다를까 어디 가서 점을 보니 셋째는 아들이라 했다며 아이를 하나 더 낳으라고 하시더군요. 안 그래도 우리 딸아이들에게 몹쓸 소리를 하신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왔는데 또 시작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가 셋째를 낳으라고 하실 때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만족하고 정말 행복해요 라고 말씀드리며 넘겼습니다. 얼마 전에 또 셋째 타령을 하시길래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 주신 6억 7천을 달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아버님의 뜻도 같은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더군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하며 아이들 자는 방에 가서 울고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부모 밑에서 제대로 된 사랑을 받고 자랐겠나 싶어서 남편이 너무 가여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부모에게 버림받다시피 한 상황에서 저와 아이들에게 미안해하고 있으니 제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제가 남편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화가 나서 시부모님과 연 끊고 살자고 했을 때도 천륜인데 라는 생각에 그러지 말자고 한 제가 잘못된 판단을 했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친정에 이 얘기를 전부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별말 없이 돈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장인어른의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 4억 6천에서 모자라는 돈 2억 1천만 친정부모님께 빌리고 나중에 갚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집 명의는 제 명의로 바꾸라고 남편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누구 명의이면 어떻냐고 했지만 남편은 무조건 제 명의로 바꾸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어머니께 연락을 해서 돈 돌려드리겠다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 이렇게 만났습니다. 시부모님을 만나기 전에 돈을 돌려드린다는 내용의 서류를 준비해서 그날 가지고 갔어요. 만나서 서류 보여드리고 돈 돌려드릴 테니 서류를 공증받자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놀라시더군요. 제가 휴대폰으로 제 통장에 있는 돈 보여드렸습니다. 못 믿으실 것 같아서 돈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서류 공증받자고 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께 돈 돌려드리고 나면 처가에서 도움을 주셨으니 집 명의는 제 명의로 할 것이라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많이 놀라시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세게 나올 줄은 모르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하시며 저희가 무슨 불효라도 저지르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우리 딸아이들 뱃속에 있을 때 한 막말들을 비롯해서 그 외에도 저희가 시댁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에 전화하셔서 오지 말라고 하셨던 거, 인사를 공손하게 하지 않는다고 트집 잡으셨던 거 등등 여지껏 작정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며 저희를 괴롭힌 것들에 대해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저희 딸아이들이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듣지 말아야 할 말들을 들었던 것은 영원히 잊지 못할 말이라 말씀드리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 명절에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들, 딸을 떠나서 시어머니는 그때그때 변덕에 따라 움직여주지 않으면 계속 사람을 괴롭히는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더 이상 참아드릴 마음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웃긴 게 저와 남편이 이렇게 할 말 다 하니 돈 돌려달라고 한 것은 그냥 해본 말씀이라며 됐다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돈 꼭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서류 공증받지 않더라도 통장에 이체 내역이 어차피 나오니 돈 이체해 드리고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어나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당장 집 명의를 제 명의로 하자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남편이 모은 돈도 꽤 들어간 집이라서 공동 명의로 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시부모님이 제 명의로 하는 것을 싫어하실 것이라는 이유로 제 명의로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모이지만 얼마나 속상했으면 부모님 의도와 반대로 하기 위해서 남편이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남편이 더 가엾네요. 일단은 남편을 많이 위로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 잘 설득해서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시댁과 연락도 하지 않고 살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시부모님과 다시 왕래를 하긴 해야겠지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뭐가 그리 중요해서 아들 부부의 마음이 다칠 정도로 집착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보다 더 상처받은 남편이 너무 가엾습니다. 정말 이해가 가질 않아서 이렇게 글을 올려요. 혹시라도 저와 남편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딸을 떠나서 시어머니는 모든 사람이 본인 뜻대로 움직이지 않은 것을 못 견디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스니님 부부가 잘 하신 것 같네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